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 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 명작 사랑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힘드시진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위대한 전략서로 불리는 손자병법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기원전 5세기 격동의 춘추시대를 살았던 손무의 지혜는 수천 년을 넘어 단순히 전쟁 지침을 넘어선 인생의 깊은 철학과 전략적인 생각의 정수를 담고 있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리더와 기업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어요.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오나라 왕 함려를 섬기던 손무 바로 손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병법에 뛰어났고 손자 또한 탁월한 전략가이자 사상가였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설을 덧붙인 위무주손자 13편으로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답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손자병법을 전략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가장 통찰력 있는 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수많은 현대의 리더들이 이 고전에서 영감을 얻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아마 전쟁이라는 말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전쟁은 단순히 무력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치열한 경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생각, 그리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든 형태의 싸움을 포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사업에서의 시장 경쟁,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르기까지 손자병법의 원리들은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를 압도적인 준비와 전략으로 제압해서 상대가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평화 전략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적절한 제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의 지혜가 아닐까요? 또한 이 책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명언을 통해 철저한 정보 분석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 즉 경쟁자, 시장,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이처럼 손자병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손자병법의 13개 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나갈 거예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지혜와 전략적인 생각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제1편 시계편. 시작과 계획, 승패를 가르는 첫걸음. 손자병법의 첫 장인 시계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자는 전쟁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일이므로 결코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죠. 그는 승패를 결정짓는 5가지 기본 요소인 오사와 이들을 비교하는 7가지 기준인 7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전에 이미 승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성과 철저한 사전, 분석만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손자병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먼저 오사를 살펴보면 첫째는 백성들이 군주와 한마음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하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대의명분인도입니다. 둘째는 날씨, 기후, 계절의 변화 등 하늘의 이치인 천이고 셋째는 거리, 험난함, 넓고 좁음 등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인지입니다. 넷째는 지혜, 신의 인애, 용기, 엄격함 등 장수가 갖춰야 할 덕목인 장이며 다섯째는 군대의 조직 체계, 인사관리 물자 보급 등 운영 규칙과 규율인 법입니다. 손자는 이러한 오사를 바탕으로 어느 군주와 장수가 더 나은지, 누가 천시와 지리를 잘 활용하는지 등 7가지 기준으로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승패를 미리 가늠하고 승산이 있을 때만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승산이 없다면 아예 전쟁을 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분석과 전략 수립이 성공의 열쇠임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제2편 작전편. 전쟁의 경제학, 속전속결의 지혜. 작전편은 전쟁의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손자는 전쟁이 국가의 재정과 인력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따라서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는 전쟁은 속전속결이 중요하다는 명언으로 장기전의 폐해를 경고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승리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력 보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손자는 전쟁의 막대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며 전사자와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천문학적인 인력과 물자, 그리고 자금이 소모되죠. 특히 전쟁이 길어지면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장비는 마모되며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승리한다 해도 국가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손자는 간파했어요. 따라서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면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장기전을 싫어한다고 강조하며 오직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만이 국가에 이롭다고 역설합니다. 속전속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력, 충분한 준비와 보급, 그리고 유능한 인재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적에게서 노획한 물품을 활용하는 것이 전쟁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며 이는 적의 자원을 아군의 이점으로 전환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작전편의 핵심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편 모공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전략. 모공편은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손자는 적을 공격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무력 충돌을 피하고 전략과 외교를 통해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설명해요. 그는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교를 통해 적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군대를 동원하여 적의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 하책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가장 뛰어난 전략인 상병벌모는 적의 전략과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적이 전쟁을 시작할 의지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주요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을 심어 애초에 싸움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 단계인 기차벌교는 적의 외교 관계를 교란하고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차벌병, 즉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방법인 하병벌성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손자는 말합니다. 성 공격은 많은 인력과 물자를 소모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모공편은 또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유명한 명언을 통해 자신과 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며 자신은 알지만 적을 모르면 승패는 반반이고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고 말하며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편은 무력 충돌 자체보다는 전략적인 생각과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제4편 군영편 승리할 수 있는 형세를 만들다. 군영편은 승리할 수 있는 형세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손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미 승리할 만한 형세를 갖춘 뒤에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즉,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상태, 곧 불패의 형세가 된다는 것이죠. 손자는 과거에 능숙한 전사는 먼저 스스로를 불패의 경지에 이르게 한 다음 적이 패배할 만한 시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불패의 경지는 아군이 충분한 병력, 완벽한 보급, 높은 사기, 견고한 방어 태세 등 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불패의 형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구축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불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이 반드시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적에게 달려있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장수는 스스로는 무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이 실수하거나 허점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적이 스스로 약점을 노출할 때 비로소 그 기회를 포착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군영편의 핵심 메시지는 전략이 먼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며 스스로 압도적인 형세를 구축하여 승리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편 병세편 예측 불가능한 기세와 조직력. 병세편은 군대의 기세와 조직력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손자는 대규모 군대를 운용함에 있어서 병력의 수가 많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여 강력한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무리 좋은 병력도 기세가 없으면 모래성과 같다고 보았던 거죠. 손자는 대규모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소규모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같다. 이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데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많은 병력이 모여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분담되고 상하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면 마치 하나의 작은 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세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정과 기입니다. 정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통상적인 전술을, 기는 예측, 불가능한 측면 공격이나 기습 등 변칙적인 전술을 의미해요. 손자는 전투에서 정과 기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정으로 적을 유인한 후
기로 결정타를 날리는 등 두 가지 전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끝없는 순환처럼 정과 기는 서로에게서 나오고 기는 다시 정으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손자는 또한 허실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의 허점을 찌르고 아군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물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군대도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하여 자연스럽게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병세편은 대규모 군대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세를 만들어 적을 압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6편 허실편, 약점을 피하고 강점을 찌르다. 허실편은 적의 허점과 아군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자는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이 강한 곳을 피하고 적이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간주하며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와 집중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손자는 먼저 전장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나중에 도착하여 급히 싸우는 자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싸우면 실이 되고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싸우면 허가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적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적이 원치 않는 곳에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손자는 적이 방어해야 하는 곳이 많아지면 그들의 병력은 분산되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아군이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공격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이 병력을 분산시키도록 유도하면 적의 모든 방어선이 약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군은 집중된 병력으로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는 가장 잘 싸우는 자는 적이 어디에서 싸울지 알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며 아군의 의도를 숨기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통해 적을 혼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실편은 전략적 유연성과 기만 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적의 허와 아군의 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제7편 군쟁편, 주도권 확보를 위한 쟁탈전. 군쟁편은 군쟁, 즉 군대가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과 그 전략을 다룹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를 위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죠. 군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적과의 시간 싸움이자 심리전의 영역입니다. 손자는 전쟁은 승리를 쟁취하는 데 달려 있으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지형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리한 지형은 방어에 용이하고 공격에 유리하며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무리한 강행군은 병사들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보급품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행군의 이점과 위험을 면밀히 저울질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손자는 지적합니다. 군쟁편은 우회 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을 직접 가는 길로 만들고 적의 뒤에 도착하면서도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말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의미해요.
이는 기만 전술과 심리전을 활용하여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아군의 의도를 숨겨 적이 방심하게 만든 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는 군대의 기율과 통제력을 강조하며 북과 깃발을 사용하여 군대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명확한 명령 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군쟁편은 경쟁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8편 구변편, 상황 변화에 대한 9가지 대응. 구변편은 9가지 변칙적인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장수의 유연한 태도와 판단력을 강조합니다. 손자는 전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장수는 고정된 전략이나 일반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능력인 응변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죠. 손자는 장수는 5가지 이로운 것을 알아야 하고 9가지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점을 찾아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고정된 답이 없는 현실 세계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구변편의 핵심은 장수가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전술이나 교과서적인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과 적의 움직임, 아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손자는 장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성격적 결함인 오의를 제시하며 리더의 개인적인 약점이 어떻게 조직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나친 용기나 소극적인 태도, 성급함, 완벽주의, 과도한 자비심 등이 모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구변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유연성, 통찰력, 그리고 위험관리 능력을 강조합니다. 제구편 행군편, 군대의 이동과 적의 동태 파악. 행군편은 군대가 이동하고 주둔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과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자는 군대의 이동 중에도 항상 적의 위협에 대비하고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또한 적의 사소한 움직임이나 현상 변화를 통해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의 상황 인식과 정보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아요. 손자는 군대가 진격할 때 산에서는 골짜기 가까이에, 강에서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주둔하라와 같은 구체적인 지형 활용법을 제시하며 항상 아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리한 지형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행군편의 중요한 부분은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손자는 적의 사소한 징후를 통해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예리한 관찰력을 요구합니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용하면 지형의 이점을 믿는 것이고 멀리 있으면서도 도발적이라면 아군을 유인하려는 것이라는 식으로 적의 아주 작은 행동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 적군 내부의 사기 상태까지도 읽어내어 그들의 의도와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철저한 정보 수집과 함께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발휘하여 적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군편은 전쟁에서의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통찰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10편 지형편, 지형을 이용한 승리 전략. 지형편은 전쟁에서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손자는 지형의 종류에 따라 아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며 지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전투에 활용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요. 그는 6가지 주요 지형을 분류하고 각 지형에서의 전술적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손자가 분류한 6가지 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측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평탄한 통영지, 아군도 적도 진출하기 어려운 계영지, 아군에게는 불리하지만 적에게는 유리한 지형인 지형지, 좁고 길어서 한쪽만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애영지, 험준하여 이동이 어려운 험영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동이 어려운 원형지입니다. 손자는 장수가 이러한 지형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지형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형을 알지 못하고서는 전투에 임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지형 정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또한 지형편은 장수가 피해야 할 6가지 재난인 6패를 제시합니다. 이는 장수의 잘못된 판단이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군대의 몰락을 경고하는데 병사들이 도망치게 만들거나 군대가 해이해지고 무모하게 전진하여 함정에 빠지거나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것 등을 예로 듭니다. 지형편의 핵심 메시지는 환경 분석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유연한 전략 수립입니다. 모든 성공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됨을 상기시켜줍니다. 제11편 구지편 9가지 지형에 따른 전투의 의미와 전략. 구지편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9가지 지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각 지형에서 장수가 취해야 할 전략과 심리적 태도를 제시합니다. 손자는 각 지형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이는 단순한 지형 분석을 넘어 병사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 변화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론이죠. 손자가 제시하는 9가지 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산지, 적국 영토 국경에 가까워 아직 불안한 경솔지, 양측이 먼저 차지하려 하는 요충지인 쟁탈지, 사방으로 길이 트여 동맹과 외교가 중요한 교통지, 여러 국가의 국경이 맞닿아 천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국어지, 적국 영토 깊숙이 들어가 후퇴하기 어려운 중지, 험준하고 험난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험지,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어 퇴로가 막힌 위지,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사지입니다. 손자는 각 지형에서 장수가 취해야 할 일반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도 절대적인 규칙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지에서는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해야 하고 사지에서는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죠. 구지편은 특히 병사들의 심리를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다룹니다. 각 지형이 병사들의 사기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수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편의 핵심 메시지는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제12편 화공편 불을 이용한 파괴와 심리전. 화공편은 불을 이용한 공격 전술과 그 운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자는 화공이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이지만 동시에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불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과 그 성공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화공은 오히려 아군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죠. 손자가 제시하는 불을 이용한 5가지 공격 방법은 적의 진영에 불을 질러 병사들을 태우는 분병, 적의 보급품을 태워 보급 능력을 마비시키는 분적, 적의 수송 수단을 태워 이동 능력을 저해하는 분치, 적의 창고나 무기고에
불을 질러 전략 물자를 파괴하는 분고, 그리고 적의 퇴각로나 보급로에 불을 질러 이동을 방해하는 분도입니다. 손자는 화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 건조한 기후 등 기상 조건인 천시와 불을 지르기 좋은 지형적 요소를 활용하는 지리를 강조합니다. 또한 화공은 반드시 내부에서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적 진영 내부에 첩자를 심거나 내부 사정에 밝은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화공은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줄 수 있지만 손자는 화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불을 이용하는 데는 반드시 때가 있고 불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철저한 준비와 통제 없이는 오히려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하죠. 화공편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때의 책임감과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제13편 용감편, 첩보 활동의 중요성. 용감편은 첩자의 활용, 즉 첩보 활동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며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첩자를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수단보다도 중요하다고 간주해요. 그는 첩자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첩자를 운용하는 지혜와 윤리적 측면까지 언급하며 정보전의 중요성을 손자병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손자는 정보를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며 적의 상황을 모르면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결국 패배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정보는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첩보 활동이라는 것이죠. 손자가 분류한 5가지 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국 백성들 중 아군을 위해 일하는 향관, 적의 관료나 고위층 인물 중 아군을 위해 일하는 내간, 적이 보낸 첩자를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간, 아군이 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하여 적에게 붙잡히거나 죽게 만드는 사간, 그리고 적국으로 들어가 정보를 수집한 후 무사히 돌아와 보고하는 생간입니다. 손자는 이 5종류의 첩자를 모두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방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첩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의 지혜와 기밀 유지입니다. 첩자에게는 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첩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용감편은 전쟁의 승패가 정보의 우위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의 13개 편을 통해 고대 전략가의 깊은 지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군사 교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조직의 운영,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철학서이자 인생의 지침서였어요. 손자가 제시한 원칙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경쟁에서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시계편에서 전쟁 전 철저한 계획과 분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작전편에서는 속전속결의 지혜와 자원 효율성의 가치를 깨달았고, 모공편을 통해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전략, 즉 심리전과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했죠. 군영편과 병세편에서는 스스로를 무적의 상태로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기세를 창출하는 방법을, 허실편에서는 적의 약점을 찌르고 아군의 강점을 활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배웠습니다. 군쟁편에서는 주도권 쟁탈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과 우회 전술을, 구변편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리더의 덕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행군편에서는 군대의 이동 중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형편과 구지편에서는 지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화공편에서는 강력한 수단 사용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용감편에서는 정보와 첩보 활동의 결정적인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전략 체계를 이룹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손자의 근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싸움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굴복시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메시지죠. 이는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또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명언처럼 자신과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상대의 의도와 능력,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어떤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죠. 이러한 자기 성찰과 정보 분석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이며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손자는 또한 장수가 갖춰야 할 지혜, 신뢰, 인내, 용기, 엄격함의 5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리더십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부하들을 신뢰하고 이끌면서도 엄격한 기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로움과 해로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역량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는 이유는 과거의 전쟁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손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고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우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얻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현명한 전략가이자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고전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언제나 승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